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형사합의 11부에서 재판을 받던 이화영이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가지고 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런 거 비판이 지금 커지고 있죠. 재판이 거의 좀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증인도 한 명인가 딱 남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수원지법의 12부에서 이런 이화영 측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결과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이 났고, 그러자 또다시 수원고법에다가 항고를 냈고, 수원고법에서도 역시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화영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이죠. 민주당 소속이고 지금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있습니다. 완전히 이재명 오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무슨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좌파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지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기피 신청 결과까지 한두 달이 걸린다. 또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1월에 재판이 재개돼도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유튜브에 나서 한 발언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들이 또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이 재판 기피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들의 망발, 망동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관의 귀에도 다 들어갔을 걸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다. 자충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이화영에게 불리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형량만 가중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걸 보면 결국 이들은 김광민이나 이런 변호사들은 이화영을 위한 변호인이 아니죠, 이게. 이화영을 위한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누가 봐도 이화영에게 불리한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이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또 하나는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 이런 크게 두 가지인데, 구속기한을 연장한 거는 이화영이 자업자득이죠. 이 재판에 외부 이 민주당 세력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재판을 공전시키고, 또 법정에서 한 발언이 수시로 오락가락하고 이런 것들, 부인이 와서 재판을 갖다가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변호인이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고, 특히 이제 그 시점이 이화영이 뒤늦게 이제 검찰에 가서 3차례나 내가 사실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 대북 불법 송금 쌍방울에 요청한 이 부분을 내가 보고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에 진술하고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또 그 내용을 법정에서 이 바뀌기 전에 변호인 통해서 밝히자마자 그냥 부인이 와가지고 재판장이 와서 깽판을 부리고, 그 부인의 배후에는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느 재판부가 이걸 구속기한을 연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대목에서도 형사합의 11부가 이화영 이 각종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서 불공정했다, 구체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화영의 경우는 쌍방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에서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부도덕적으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쌍방울의 김성태라든지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민간 교류단체 회장인 안부수도 이화영 등등의 경기도에 요청을 받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국정원의 직원도 법원에 나와가지고 역시 비공개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불공정하게 이화영에 대해서 진행했다, 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이 증거 이것만으로도 이화영은 유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것도 재판 초기도 아니고 50회나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한 거는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거기 결국 이제 대북 불법 송금이고, 결국 최대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에게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지금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자신에게 직격타가 될 수 있는 이런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좀 지연시키자. 이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화영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화영이 이제 2심, 3심 가게 되면은 여기도 변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지금 죄는 뭐 유죄는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고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재판부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본인이 일전에 그런 심경을 표한 바 있죠. 자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로부터 더욱 불신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어요. 이화영이 혐의가 두 가지죠. 개인이 뇌물 받은 거 하나. 또 하나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 외환관리법 위반, 즉 북한으로 보낸 그 800만 불 100억에 관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기가 주범이 아니죠. 자기는 뭐 종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화영이 완전히 이 몸통인 주범인 이재명의 죄까지 상당 부분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거를 이화영이 언제까지나 그걸 갖다가 과연 그 감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더 그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화영한테 더 지금 상당히 이들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지금 이제 다시 항고를 했죠. 수원지법, 그 다음에 수원고법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이들이 이제 재판부 깊이 이 문제를 또 제기했는데 혹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심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했을 때보다 대법원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재판이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황이 됐어요. 이들이 낸 그 재환고 이걸 맡은 대법관이 보니까 공교롭게 서경환 대법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경환 대법관하고 권용준 대법관 둘은 오석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임명한 대법관이 오석준이고 그 뒤로 두 명의 이제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했는데 그때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 대법관에 임명된 그런 인물입니다. 서경환 대법관은. 김명숙과 대법관들이 아직은 이제 남아있죠. 대법원에 남아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계산을 기대를 했을 수가 있는데 웬걸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이 서경환 대법관은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나 이화영 측이 요구하는 그런 뭐 좀 더 시간을 끈다든지 여기에 물론 뭐 이 대법관이 아니라도 누가 맡더라도 이거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만 좀 더 시간을 끈다든지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재항고를 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되게 됐다. 왜냐하면 이 서경환 대법관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했던 발언, 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가 강조했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자기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 법이 지체가 되면 정의가 지체가 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인사청문회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길다 생각한다. 길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대해서도 이건 지체된 정의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그 소신을 밝힌 바가 있어요. 이런 그 서경환 대법관이 지금 이제 이 이화영, 뒤에는 이제 이재명이 있지만 이들의 이 꼼수,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조만간에 결론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화영에 대한 이 재판은 조만간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원지검에서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보고 거기 이제 이화영은 물론이고 바로 그 몸통인 이재명의 그 인지 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담길 텐데 그걸 보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원지검에서. 근데 조금 차질이 생긴 것이 이제 재판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수원지검에서 일단 이재명의 혐의 중에 지금 국고횡령,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를 해가지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이재명 개인 아침 식사 비용, 뭐 머리 샴푸, 그다음에 집안의 생활용품 그걸 구입해서 썼다는 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 쪼개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쌍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압수해가지고 북한에 100억을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기소할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뭐 관계없이 바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뭐 구속영장을 이제 치고 또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재판 지연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늦어도 1월 중에는 이화영에 대해서 열심 선고가 나오고, 거기에 바로 그 이재명의 이 몸통으로서 최대 수혜자로서의 그 혐의가 담길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막판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재판 지연을 해서 조금 이제 연기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대가 이재명이 완전히 꼼수를 부리고 더군다나 수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검찰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때 이렇게 들어온 이 좌파 대법관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 대법원에 넘긴 재판 깊이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되면 시간을 충분히 끌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임명된 서경환 대법관이 지금 이걸 맡고 있다는 것이고, 상당히 예상보다 빠른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